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확인하시죠. 베스트 3 공시는 현대차의 생산 중단 공시입니다. 오늘 이 공시가 나온 가운데 주가는 1.5% 하락하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현대차가 생산 중단 소식을 알렸고요. IT 업계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중국산 부품 조달에 대한 우려감들, 또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생산을 일단 중단하네요. 네, 뭐 예정된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이 이제 춘제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중국 공장들이 아주 이제 휴무에 들어가면서 이제 부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 문제가 되는 부품은 그 와이어링 한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이제 한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이라든가 뭐 다른 동남아도 있지만은 워낙 지금 그 점유율이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의존도가 중국산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공장 중단되는 날짜는 7일인데 일단은 울산이랑 아산 공장이 이제 중단이 될 거고요. 진주 공장은 10일부터 이제 중단될 예정이고, 이게 뭐 생산 중단 분야 매출액이 뭐 43조 1,601억이라고 나와는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전체 매출이 44.58%인데 이게 뭐 실제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기간도 뭐 장기간은 아니라고 아직은 보기 때문에 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그 악재가 이제 1분기에 좀 집중되다 보면은 이거 털고 나서 그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빠진 다음에 저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차 모멘텀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GV80이라든가 그랜저 이런 모델들 지금 잘 그 예약 판매 잘 되고 있고, 이후에 GV70, 네. G80, 뭐 아반떼 등의 이제 신차 모멘텀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탑픽 종목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 어느 지역에서의 차종 인기가 제일 좋다고 펠리세이드가 보세요? 이제 네. 미국에서 많이 북미 쪽에서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고, 네. 이번에 GV80도 이제 국내에 인기가 많았지만은 북미 쪽에 진출해서 반응이 좋을 때는 상당히 주가 레벨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진출하는 건가요? 네,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워낙 지금 SUV 쪽에 지금 제품 믹스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성장성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판매 차량은 줄고는 있지만은 지금 SUV 쪽의 차종이 이제 단가가 차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성장성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주가도 지금 241선 잘 지키면서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 큰 악재는 아니라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타 방송에서도 지금 여기 이제 이 12만 원 요 자리에서 이제 매수 의견 드렸었고요. 그리고 네. 요 정도 주가 왔을 때 12만 7천 원에서 12만 그러니까 5천 원 이하 아래권에서 조정 오면은 여기서도 매수 의견 드렸었고, 지금도 이런 관점에서는 뭐 12만 7천 원 요 정도에서는 지금도 매수 의견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면 더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하고, 목표가 대략 한 14만 3천 원 정도 1차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2차는 16만 원까지도 한 1년 보면 가능할 것 같고, 손절가는 11만 6천 원 정도 잡으시면서 분할 매수 대응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겁낼 필요 없다, 그냥 계속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몇 등급짜리 종목이라고 예, 보세요? 2등급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악재가 좀 재료가 좀 악재 재료가 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 없으면 1등급 드리려고 했는데 2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곡점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관점에 또 해당하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예견된 악재였다면서 이 악재로 더 빠질 때 12만 7천 원 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등급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2 공시는 인크로스 공시입니다. 인크로스 오늘 실적 잠정치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시 28분에 공시가 나왔고요.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 형성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플러스권의 주가가 움직였다가 하락 반전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4분기 영업이익 42억 7,400만 원 나왔으니까 컨센이 대략 43억 정도니까 거의 컨센 부합하는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매출액도 한 108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 5.5%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컨센 부합 수준인데 단기 순이익이 28억 정도 나오면서 한 11% 미달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 보통 4분기 때는 일회성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 미달은 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컨센 대비해서는 부합하는 수준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왔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대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네.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기대하는데 일단은 현재 주가까지는 이전 정고점 부근까지 와서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달에 정고점 부근까지 와서 좀 주가 조정 흐름인데 아마 이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올해 이제 그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돼야 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실적만으로도 주가가 올라온 상태고 최근에 목표가 그 증권사 목표치가 한 3만 1,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 이상 뛰어넘어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 나타나는데 대체로 지금 이 추정치를 봤을 때 올해 이제 영업이익 한 130억에서 140억 정도 보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정도로 수준을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시너지가 발휘가 된다면은 지금 올해 이제 영업이익도 더 갈 수 있다 보여지는데 다만 현재 주가는 지금 이게 매물대 맞은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6,000원 라인을 저점으로 봐서 3만 원 정도에서 박스 흐름을 당분간은 좀 예상을 하고요. 이제 올해는 1분 시점이 부러지지 않는 한 이 흐름이 지속되고 만약에 그 SK텔레콤과 효과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더 이제 레벨을 한다면은 3만 그 정고점 3650원인데 이도 돌파도 가능한 종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천대는 약간 이제 그 밸류 부담이 이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보유하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은 좀 더 추가 다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등급 설정하겠습니다. 몇 등급짜리일까요? 등급 2등급 드리겠고요. 워낙 네. 실적이 좋고 그 SK 대주주 요건도 좋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 봐서 2등급 드리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주가가 21선이 이탈을 한 다음에 35일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타 물량, 그 단타 단기 매매 그런 단기 매매 세도 이제 들어와서 차익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기보다도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3만 원 정도 정고점까지의 한번 반등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26,500원 정도를 설정해서 거기 이탈 시에는 일단 끊어주고서 이후를 다시 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분기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경신한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플랫폼주고요. 디지털 광고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내 최초의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다윈을 갖고 있고요. 곰TV, 아프리카TV, 판도라TV 이런 동영상 매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2등급 설정을 해봤고요. 현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오늘 베스트 1 공시는 SK텔레콤의 실적 공시입니다. SK텔레콤 현재 주가 0.44%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52주 신저가 경신을 했다가 조금 반등을 하다 또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겁죠? 네. 예. 그 배당락 이후에 네. 내릴 만큼 지금 내린 주가 위치고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 코너에서는 시간 관계상 일단 4분기 실적에만 집중돼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4분기 연결 그 매출이 이제 4조 4,106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G 가입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4분기 네. 역시도 매출은 좀 증가를 한 상태고 영업이익은 1,625억으로 27.87%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452억 4분기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이익이 났지만은 4분기 적자 전환을 한 상태고 이제 연간으로는 이제 5G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제 지인법 이익 감소도 있지만은 4분기 쪽에는 확실히 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분석할 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통신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IPTV 그리고 보안 그리고 그 커머스 쪽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게 통신 쪽이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통신 부분만 국한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4분기 쪽에서 그 가입자 수는 한 25,000명 정도 순증을 했고요. 그리고
대략 연간 4분기 기준으로 총 가입자 수가 208만 명 정도 되는데 저 3분기 때는 9만 명밖에 그러니까 9천 명밖에 증가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좀 가입자 수가 늘어났고 네. 지금 해지율도 1%를 꾸준히 해서 진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가입자는 순증을 하는 상태고 그 알프 값이 가장 중요한데 4분기 알프 값이 31,738원 나왔습니다. 무슨 값이요? 알프 값. 알프 값? 네,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 네네네. 그 평균 단가. 예, 그래서 예, 이게 예. 아까 그 ARPU라고 하는데 그쵸, 알프라고 그쵸. 얘기를 네, 하거든요. 알프라고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알프 값이 3분기 때는 31,166원이었는데요. 그 3분기 전분기 대비해서는 1.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인데 보통 통신주들의 주가의 상승은요. 그 알프 값의 상승 상승 기울기랑 좀 비슷한데 지금 네. 한 1%대로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당분간 SK텔레콤은 주가 옆으로 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밑으로 빠진다기보다도 네. 아마 이익 개선이 이제 2분기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 당분간은 22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23만 원에서 23만 5천 원 이 안에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하고요. 네. 2분기 실적이 터닝 될 때 그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냐는 관점이어서 만약에 SK텔레콤을 보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 투자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행히 이제 동사가 이제 올해 배당 공시를 다시 했는데요. 이제 보통 매년 이제 중간 배당 1,000원 그리고 기말 배당 9,000원을 했는데 이번에도 기말 배당 9,000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51 같은 경우에 배당 쇼크가 좀 났거든요. 기대했던 배당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배당을 네. 했는데 SK텔레콤은 그렇진 않고 기대했던 배당만큼 나왔기 때문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예금하는 것보다 오늘 시가 배당률이 3.7% 정도 나왔으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에 중장기로 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박스권 하단 가격인가요? 네, 23만 아래 구간에서는 박스 하단이고요. 예. 그러니까 9,000원이 3.7이니까 중간 배당 1,000원까지 하게 되면 4%가 넘을 겁니다. 네네. 연간 4에서 5% 정도 이자를 적금을 듣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고 네. 지금 22만 원 구간에서는 약간 라퍼던 가격이 아닌가라는 관점이고요. 1분기까지는 좀 당장 이익 성향성은 쉽지는 않겠지만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과도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5G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매출보다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네. 비용은 거의 22% 한 두 자릿수 증가인데 매출은 지금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아직은 비용 증가가 더 높다는 측면에서는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예상하고 아마 2분기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26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는 관점에서는 중장기 투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상징적으로 22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락바텀의 주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셨는데 등급은 얼마인가요? 등급은 3등급 드리도록 하고요. 이익 성장성이라든가 주가 차트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3등급 제시해 드리겠고요. 내가 지금 시장 불안해서 막 이것저것 종목 찾기 어려서 좀 안전한 종목에 좀 아주 중기를 묻어두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언젠가는 갈 텐데 그 시간 문제다. 시간이 좀 딜레이 된다. 올해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장이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지연될 뿐이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는 실적 보실 때 두 가지를 보시죠. 바로 마케팅 비용과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ARPU라는 것입니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인데요. 알프라고도 하는 이 지표입니다. 이것이 현재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주가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는 비용 집행이 예정돼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22만 원대 락바텀의 주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3등급 설정했고요. 23만 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6만 원 설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성격과 잘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들어가실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